자, 중코노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 이론 가볼게요. 이거 숫자는 좀 무시해 주세요. 제가 이거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놔서 좀 이 숫자를 못 맞췄어요. 자, 이 숫자 맞으니까 이거는 뭐 좀 빼고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장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시장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경제에서의 시장은 어떤 구조를 띨 수 있는지, 일단 그 전에 기업의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이 가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이윤극대화는 이윤극대화, 장기는 장기간 동안의 이윤극대화, 이 제약된 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쓰는 거, 그렇죠? 읽어보면 다 그냥 그렇게 납득할 만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시장의 구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돼 있죠?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는 거냐?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장의 구조를 구별할 때 두 가지는요. 바로 시장에 참여한 생산자의 수, 그리고 그 생산자가 만드는 재화의 품질. 그래서 생산자의 수라면요. 생산자의 숫자가 정말 많을 때가 있고 한 명일 때가 있고요. 재화의 품질이라면 다 똑같을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를 때도 있고 그래요. 이 기준에 따라서 시장이 좀 나뉘게 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요. 바로 생산자의 수가 다수고 재화의 품질도 동질이에요. 생산자의 숫자가 다수고 재화의 품질도 동질이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참가자가 생산자가 똑같은 종류의 제품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경제 시장. 됐죠? 그러니까 진입장벽 같은 것은 없어요. 러너지수라고 되어 있는 건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뭐 기업들 간의 제품 차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특징은요.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잖아요. 얘가 뭐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제품 가격의 결정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제품 다 만드는 기업들이니까. 자,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슷한 시장으로는 주식 시장 같은 것을 보통 말합니다. 완전 똑같진 않아도. 어쨌든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완전 경쟁 시장, 러너지수는 다음번에 말하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뭐가 달라진지 보이시죠? 다수인 건 똑같은데 동질과 이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바로 제품을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품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독점적 경쟁 시장.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음식도 그렇고 각 식당마다 질 차이를 낼 수 있죠. 근데 그 진입장벽이 그렇게 없거나 낮아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요. 상품으로 경쟁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 자, 과점 시장은요. 플레이어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통신 시장, 우리 핸드폰 시장 보면 SKT, LG 뭐 이렇게 없죠. KT. 재활 품질은 동질적이면서도 약간 이질적인 거고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어떤 개념이냐면 담합이 발생가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전체 시장에 기업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 서로 가격 경쟁하다가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약간 야합을 하는 거죠. 야, 우리 그냥 다 얼마에 팔자. 야, 그렇게 팔면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얼마 밑으로는 절대 하지 말자. 그게 담합이에요. 서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됐죠? 그리고 독점 시장은
진짜 제품을 그냥 공급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품질도 동질적인 거고요.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 거고요. 보이시죠? 가격 차별.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요. 얘를 가지고 뭐 1에서 3급 가격 차별 이런 것도 할 거고요. 묶어 팔기라는 걸 할 거예요. 번들링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볼 거고, 그다음에 과점 시장에서는요. 우리 게임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게 가끔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위주로 일단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완전 경쟁 시장부터 가볼게요.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 다수, 동질적인 상품, 동종 동질의 상품. 그래서 특징 4개는 꼭 받으시고, 완전한 정보, 예, 예. 그래서 이미 모든 제품이 다 동질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서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생산자는요, 어떤 영향도 못 주는 거죠.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이 존재하고, 다 써있네요. 그죠?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근데 현실에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돼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러너 지수라는 걸 측정할 거거든요. 러너 지수는 뭐냐면 바로 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시장 지배력이란 기업이 얼마나 제품 결정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은 뭐라 그랬죠? 뭐 생산자든 수요자든 이 어떤 가격 경쟁력이 없다 그랬죠? 0.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0에서 1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 경제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포인트만 좀 잡으세요. 이런 것들 잘 받으시면 되겠고. 자, 완전 경쟁 시장 뭐 여러 가지 뭐 하면 많겠지만 우리가 뭐 매경 정제에서는 용어만 살짝 다루는 걸로 할게요. 러너지수도 잘 받으시고요. 자, 독점 시장이에요. 자, 독점 시장은 뭐냐면요. 공급자가 하나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이질적인 상품이 있을 수가 없죠. 공급자가 한 명인데요. 그러니까 독점 공급의 이 공급량이 곧 시장 공급량이랑 똑같은 거고 시장 지배력이 높겠죠. 자, 독점의 원인 요것도 잘 봐두세요. 생산 요소, 규모, 특허 같은 것들이 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냥 독점 시장에 대한 기본 설명, 여기가 이제 가격 차별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격 차별 계절은 그건 뭐냐? 이 독점 기업은 어차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나 하나밖에 없죠? 맞나요? 그러니까 있죠. 가격을 내 멋대로 막 조절할 수 있어요. 경쟁자가 있으면 함부로 가격 조절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이 시장에 나 하나인데 생산자가 그럼 이제 고객에 따라 가격을 막 나누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게 어떤 사람한테는 싸게 뭐 이렇게 팔아볼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국정기업의 가격 차별 요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종류 3급, 2급, 1급이잖아요. 이거 진짜 그냥 사람, 상품 개별이에요. 사람들끼리 묶는 것은 3급, 제품들끼리, 상품들끼리 묶는 것은 2급, 나머지가 다 1급.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볼 건 뭐냐면 요 2급에 해당하는 번들링을 한번 볼 거예요. 번들링의 묶어 팔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번들링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요. 어떤 문제를 내게 되냐면 이거는 번들링을 어떻게 했을 때 번들링이 이득이 되는가 얘랑 뭐랑 결합해야 이득이 되는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는요 이제 이 표를 한번 볼게요. A, B라는 인물이 있고 세대지불 의사 가격이 사이다, 샌드위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품으로 파는 법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단품으로 그냥 사이다 따로 샌드위치를 따로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얼마로 책정해야 둘 다 사죠?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면 둘 다 사겠죠? 사이다를 1,300원에 설정하고
샌드위치를 1,000원에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따로 팔 때는요. 자,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따로 팔 때. 그럼 따로 팔 때는 사이다를 1,300원에 팔면 됩니다. 사이다 1,300 곱하기 2는 2,600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최대 지불 이사 가격에 더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 둘 다 사게 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000 샌드위치도요. 1,000원에 팔면 되겠고 1,000 곱하기 2는 2,000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엔 묶어 팔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팔기 좀 그렇고 사이다랑 샌드위치를 묶어 파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이번엔 묶어 팔아 볼게요. 어떻게 묶을 거냐면 사이다 플러스 샌드위치로요. 그럼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게 묶음의 가격이에요. 이게 묶음의 가격이고, 자, 묶음의 가격이고, 그러면 얘네 둘한테 다 팔려면요, 낮은 금액 순의 기준으로 팔아야겠죠? 2,500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2,500으로 두 명한테 팔면 5,000원이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묶어 팔았더니 어때요? 5,000원 생긴 거죠? 안 묶었더니 4,600이고, 묶었더니 느네요. 이렇게 그 상품을 묶어가지고 팔면 이익이 더 느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의 포인트를 볼 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최대 지불 자각이 한 제품일수록 엇갈릴 때 뭔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1,300원. 맞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어때요? 여기는 또 1,200원, 여기는 1,800원, 여기는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가 보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했길래 지금 얘는 따로 하는 것보다 그죠? 따로 하는 것보다 이게 될까요? 엇갈려야 돼요. 뭐가 엇갈려야 되냐? 보세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사이다 같은 경우는요. B가 더 비싸게 살려고 하죠.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A가 더 비싸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번들링으로 가지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요. A, B, C를 이렇게 주고 뭐 제품을 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 B, C 제품을 주고 뭐 두 명을 주고요. 최대 지불 의사 가격에 대해서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묶어 팔기를 해서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사이다에 대해서는 A, B를 보면 B가 더 큰 가격을 낼 마음이 있고 A는 더 작은 가격이니까 예. 샌드위치 가게에서는요. A가 더 큰 마음이 있고 됐네요. 이렇게가 되네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A는 샌드위치를 B보다 더 비싸게 살 마음이 있는 거고 B는 사이다를 A보다 더 비싸게 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이렇게 최대 지불 이사 가격이요. 엇갈릴 때 묶어 팔기가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를 1,500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묶어 팔기로 이득이 없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예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묶어 팔기로 이득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남겨두시면 되고 묶어 팔기 제가 팁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팔 때 1,300 곱하기 2 1,300 곱하기 2, 1,000 곱하기 2, 4,600. 묶어 팔면 2,500, 2,800, 2,500 곱하기 2, 5,000. 서로 그 지불 의사 가격이 엇갈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거 잘 봐두시면 돼요. 이게 번들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급은 진짜 각기 다르게 하는 걸 뜻해요. 진짜 개개인별로 하는 게 1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독점 시장에 대한 평가 및 규제. 여러분, 독점 시장은요, 시장이 원하는 만큼 하지 않고 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해요. 어차피 경쟁자가 없으니. 그래서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유효 설비랑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신경 안 쓸 수 있으니까요. 소득 분배 측면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비효율성도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공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독점 시장은 여러모로 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번들링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높아지면 한 번만 더 하고 수업 끝낼게요. 이게 또 한 번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해하신 분들은 끄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 가셔도 되고 한 번만 더 높아심에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개별적으로 팔 때 둘 중에 얘가 더 낮으니까 얘로 정하면 되고 둘 중에 얘가 더 낮으니까 얘로 정하면 되고 그럼 1300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4600이 됩니다. 자, 이번엔 묶어 팔기를 해볼게요. 둘이 더하면 2500, 둘이 더하면 2800. 그럼 묶으면 2,500원 가격으로 정하면 곱하기 2가 되면 5,000 되니까 이득이 되네요. 묶어 팔기가 이득이 됩니다. 이만큼. 자, 근데 있죠. 이것도 언제 가능한 거냐면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보는 게 달라질 때예요. 바로 사이다 같은 경우는 B가 더 비싸게 살 마음이 있고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A가 더 비싸게 살 마음이 있죠. 요럴 때 됩니다. 요럴 때 묶어 팔기가 이득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둘 다 똑같으면요. 여기가 1300, 1300, 1800이고 1200, 1500 이러면요. 묶어 팔기도 이득 없습니다. 어차피 A 따라가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묶어 팔기는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독점 시장 규제까지는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독점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가격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조세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거 단위당 세금 오케이. 가격 규제와 조세 부과거나 독점 시장 규제, 가격 규제와 조세 부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독점 시장까지 한번 얘기를 했고 번들링에 대해서 팁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랑 과점 시장하고 여기 게임 이론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좀 널리 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